안녕하세요. 이너월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트라우마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가족 트라우마란 짧게는 부모 세대, 길게는 그 이상의 세대가 그들의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트라우마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희 어머니의 육아 방식이 어느 순간 외할머니의 육아 방식과 참 닮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잘 살펴보니 저 역시도 모계에서 물려받은 그 특징이 제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은 적이 있었답니다. 가족 트라우마라는 이름은 좀 거창하고 큰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가족 트라우마는 저처럼 아주 큰 트라우마가 아닌 소소한 특성으로도 후손에게 세습될 수 있고 죽음, 학대, 전쟁 등과 같은 경험에서 비롯된 심각한 특성으로도 세습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이들의 이갓이다 라고 더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 역시 어쩌면 가족 트라우마를 묘사하는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분석가들이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정신분석가 상당수는 유럽에서 탈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료한 환자는 처음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었고 나중에는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의 자손들, 즉 조상의 고통에 대한 무의식적인 흔적을 몸에 지닌 아이들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남들에게 말한 적 없는 가장 은밀한 비밀을 포함한 생존자들의 트라우마가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신경과학 연구들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철 예후다 박사 연구팀이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자손은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몸이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자손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 분포가 같은 나이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서 불안장애가 생기기 쉬운 상태임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뿐만 아니라 노예, 참전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자녀들 역시 건강한 상태여도 폭력 사건을 목격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이런 부류의 후성적 변화는 부모가 겪은 것과 비슷한 환경에 미리 생물학적으로 대비하여 생존을 돕는 작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직접 겪지 않은 트라우마 증상이 발현되기 더 쉬운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 박사이자 심리치료 박사인 갈리트 아틀라스는 뉴욕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 박사는 자신의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자신의 내담자들이 가족 트라우마를 세습받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 사례들을 엮어 이모셔널 이네리턴스, 즉 직역하자면 감정적 유산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도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는 내담자도 아예 몰랐던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반전 드라마급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그중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노아라는 남성의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지냈다고 합니다. 8살 때 그는 날마다 신문 부고란을 읽었습니다. 노아는 죽은 사람들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부고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검색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노아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틀라스 박사를 찾아갑니다. 노아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상담 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저는 늘 태어날 때 죽은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 농담을 하면 어머니는 짜증을 내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제 버릇이 또 나오는 거라면서요. 저는 쌍둥이 형제와 제 이름이 모두 노아라고 남몰래 상상했어요. 노아 1과 노아 2가 있다고 상상했죠. 노아는 자신이 노아 2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아틀라스 박사는 노아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상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노아 자신의 일부분인 죽은 내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얼마 뒤 박사는 충격적인 노아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메일의 내용 중 첫 번째는 노아의 어머니가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정말로 죽은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이 사실은 엄마와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너에게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단다 라고 말하면서 가족의 비밀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사실 노아에게는 44년 전 태어났다 죽은 형이 있었으며 충격적이게도 그 형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죽자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또 붙여준 것이죠. 아틀라스 박사는 그제야 쌍둥이 형제에 대한 노아의 상상,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노아의 집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틀라스 박사는 뉴욕타임스에 노아의 사연을 기고했는데 칼럼이 실린 지 몇 시간 뒤에 노아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메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해온 사람 중에는 벤저민이란 남성도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아주 어릴 때부터 땅속에 묻히는 꿈을 종종 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3살 때 폐소공포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벤저민은 지하철을 타야 할 때는 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왜 그에게 그런 공포가 생긴 것인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벤저민이 40대가 될 때까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외할아버지가 생매장당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죠. 벤저민의 부모님은 감정적 유산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해서 그가 어릴 때 꾸었던 악몽과 발현된 증상을 가족의 충격적인 역사와 연관지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벤저민은 외할아버지의 잔혹한 죽음에 대해 알고부터 그 사실을 몸에 지니고 체험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에는 가족이 비밀로 묻어둔 사실을 그 후손이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내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책에서 아틀라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을 기억하면 몸은 잊을 자유를 얻는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